자, 전혁 의원님 모셨는데 네. 그게 전직하고 현직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뭐 해본 적이 없어서 금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자가 붙어서. 원래 전 의원이었으니까요. 뭐. 아, 그러네, 성이. 현역 때도 전 의원이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남들이 제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권력의지가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권력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갔을 때도 그때 노무현 정권을 진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노무현 정권을 업지 못하고 대선에서 승리를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날로 배지 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늘 미련을 두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도 영감님이라고도 불러요. 그전엔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마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영감님이라고 근데 어쨌든 땅을 밟을 기회가 굉장히 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말에는 이 지하철도 타고 이 버스도 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임시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서 남들보다는 이 현직을 떠났을 때 그 쇼크라든가 이런 게 크지 않았어요. 어떤 의원들은 이렇게 자면은 이 환청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차인벨이 울리면서 의원님들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띵. 의원님들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막 들린대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편해졌죠.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니까.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러니까 뭐 정치 뉴스를 이제 바라볼 때도 좀 쿨하게 현역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놓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 팀을 수호해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 그거는 편파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은 되죠.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보수주의의 가치, 자유, 지켜야 되니까. 시장경제, 책임 뭐 이런 그 테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태. 네. 지금 이재명이 여기서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습니까? 저는 독해서 지금 정말 독사 같죠. 독종이죠. 독살해서.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경선은 뭐 지금 이재명 판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참 한심한 정당이에요. 그러게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정과 사범을. 그래서 경선은 뭐 이제 구분응선 넘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의 그 권력 관계 정세균이가 딱 이제 물러나면서 전북을 갖다 바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좀 치사하더라. 너무 치사해요.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딱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경남에서도 1%를 졌지. 그래도 뭐 증거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쟤네들이 너무 뭐 해도 못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정권 빼앗기면 다 죽는다. 지은 죄도 많고 먹은 것도 많다. 이러기 때문에 저 악독한 슈퍼 빌런 같은 이재명이를 내세워서 너무나 악랄하니까 다들 이제 그 순둥순둥한 이제 이 그 보수들이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쟤는 상담은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온 애니까 상담은 안 돼.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런 분위기를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반드시 검사 출신을 우리가 이번엔 뽑아야 된다. 이거 정가 사범이 나올 테니까 그랬죠. 그런데 본선에 가면은 깨갱할 거라고 봅니다. 본선에서.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이 대장동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위례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딴 거 몰라도 제가 어저께 토론을 보니까 윤석열이가 대장동 문제는 날고 기더라고요. 그쪽은 역시 이제 또 검사 출신에 또 평생을 그 지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직에서 얼마 안 됐고, 근데 홍준표만 하더라도 지금 정치인 물이 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 취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피의자, 이 예비 범죄자와 그다음에 대통령 대통령 예비자하고의 그런 싸움이 될 거다. 그리고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당에서 뭐 온갖 홍준표 뭐 유승민 다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이 되면은 저는 그거는 뭐 쉬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저는 유승민 너무 싫어하지만은 유승민이 된들
황교안이 된들 뭐 안상수가 된들 하태경이 된들 우리는 기를 쓰고 응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원팀이 돼야죠. 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이낙연이 내가 이낙연이다 뭐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아니 어떻게 전과 사범에 네. 대장동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큰 게 터졌는데도 당원들이 이재명을 뽑아서 나를 탈락시킨다 그러면 억울해서라도 최후의 발악으로 이 대장동에 대해서 뭔가 세게 터트리자고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목숨 걸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막판 없어요. 뒤집기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낙연이에요. 또 이낙연을 같이 또 언론생활 도쿄에서 3년 동안 특파원으로 있었죠. 도쿄 특파원 하실 네. 때 이낙연도 동아일보 특파원이고 KBS 그래가지고. 특파원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 알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밥값 내려고 하면은 구두끈 한참 메고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밥 먹자 가면 우리 언론계에서는 무조건 선배가 사주는 거니까 룰루하고 나왔는데 밥값 낼 때 막 화장실 가갖고 안 나타나고.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이 내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아일보 안에서도 이낙연에 대해서는 평판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제일 나쁜 게 왜 술이 취해갖고 주사했는 사람 있죠. 예. 근데 그 주사가 어떤 주사냐면 예. 평소에도 막 이렇게 막 그 뭐가 제가 약점이 뭔가 뭐 이거 막 보다가 눈 뜨는 게 네, 하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술 마시러 가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고문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네. 이 이낙연이 비서실장을 했던 네. 이 민주당의 모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쟤는 도대체 자기 의견이 없어. 응? 뭘 이렇게 딱 갖다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면 비서실장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뭐라고 할까 언론인 출신이니까 자기 의견 같은 것도 내고 이럴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할까요? 맨날 이런대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이 지문이 속도 없고. 없고 그다음에 아랫사람은 가혹하게 다루고 그러니까는 이낙연이가 후배하고 너무 밥 먹을 때 구두끈 매고 그렇죠. 인심을 너무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판 세게 뒤집고 목숨 없어요. 걸 예, 행동은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자기 승질만 내다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선 지게 되면 또 이재명한테 또 딱 또 그렇죠. 그렇기도 이렇게. 하고 본인도 그렇게 떳떳하지가 않잖아요. 그 옵티머스 때 그 복사기 해준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자네와 나는 생활이 달랐지만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죽은 사람 앞에서 딱 갈라야 됩니까? 그렇지만 뭐 가서 편히 쉼쉬게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치사하죠.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냐고요. 그 좀 무섭네.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저 이재명과 다른 무서움이 있네. 이재명은 독하고 그 아주 좀 조폭 같은 그런 그렇죠. 걸로 무섭고. 거기가 조폭이라면 여기는 지식인의 얼굴을 할고 이렇게 싹싹 긁는 거 있잖아요. 둘 다 무섭네. 무서운 둘 다 사람, 싫죠. 무서운 사람들의 전쟁이네. 그러면 결국은 이낙연이가 뒤집을 확률은 제로예요. 없다, 제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될 텐데 네. 그 대장동 그 어마어마한 비리를 안고 본선에 가면은 게임 끝인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뽑아준다. 나 이해가 안 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람이 있다고 봐요. 예. 일단은 아주 강성 권리당원 아무래도 윤석열이보다는 그래도 이재명이가 문재인하고 딜을 하고 그러면 친문들하고 해서 감옥에는 안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을 민 사람들이요 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응? 왜? 갑자기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럴 줄 알았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아파트를 사주고 나한테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없지만 저 부자들 아파트값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싹 가혹하게 그냥 뺏는다. 가혹하게 뺏고 세금 물리고 그러면 내가 배 아픈 거 조금 낫지 않을까. 딱 그런 심리가 그리고 있어요. 뺏어서 나한테 뭐 100만 원이라도 뭐 주고 그렇죠. 이렇게 용돈이라도 네, 벌이한다. 네, 네. 그런 이제 심리가 있어요. 그 복수의 심리가. 그리고 그걸 불지르는 게 이재명이고. 근데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보내면 야 진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가리가 깨져도 이재명 이게 맞나 보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진짜 이해 못할 일이 아니 저는
뭐 지금 58개티인데 네. 지금까지 정치판을 그래도 전공이 정치고 그래서 쭉 봐왔는데 이런 판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처음이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나쁜 후보, 이렇게 최저질의 그 악당 수준의 양아치 후보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네. 정말 한심한 문재인, 정말 덜 떨어진 정동영 뭐 이래도 네. 그래도 좀 뭐 보통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낫잖아요. 근데 이건 보통 사람보다 더 독하고 지독하고 저열하고 네. 완전히 정말 와 악마 같은 후보가 나온 거예요. 그 영화의 나쁜 놈들 전성시대 예, 그런 것처럼 진짜 누가 아수라 뭐 저는 그 봤어요 아수라? 네 봤어요. 일부러 봤어요. 근데 아수라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그리고 취재했더만 취재를 했대요. 그 1년 동안 취재를 하고 거기에서 보면은 금연지구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거라든지 막 그 바지 벗고 막 그 난리 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에피소드였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했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안동이잖아요. 그래서 안동 성남에서 안남시가 된 거래요. 그렇지. 네, 그래서 원래는 안동 플러스 성남을 해서 네. 이렇게 네. 안남시로.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영화계에 있는 사람한테 들을 바로는 이 시장 이름을 처음에는요 이대 엽이었잖아요. 그때 그 그쵸. 전직 이 사람도 문제가 있었죠. 네, 문제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과 이대엽을 이렇게 해갖고 이대명으로 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재명을 이제 이대명. 이대엽만 해갖고 근데 그러면 너무 티가 나니까. 티가 난다 이래 가지고 박성배로 바꿨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독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취재를 아주 완벽하게 했고 그러게요. 너무 놀랬대요 하면서도. 그렇겠네요. 그리고 저 거기 그 안경도 씌우고 네. 원래 황정민이가 안경 쓰지 않는데 그 역할은 이제 안경을 씌웠잖아요. 네, 그 이재명을 연상시키고 그리고 장례식장을 가요 영화 네. 안에서 장례식장 가는데 그 장례식장 뒤에 왜 그 우리가 조화를 보내면 저 조화를 다 놓을 수 없으니까 그 띠만 네. 꼭 진열하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뭐 민주 무슨 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예. 그다음에 그 경원대 그러니까요. 거기 성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인권 변호사 뭐 네. 이런 게 이재명을 상징하는 게 쭉 너무 많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상을 시키게 만든 네. 거죠. 그리고 그 감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볼 취재를. 때는 이재명으로서는 다른 것보다도 대장동보다 아수라가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악마 중에 악당이죠. 그러네요. 대장봉보다 진짜 아수라 영화 보면 네. 아수라 영화 봤을 텐데 이재명 씨가. 봤지만 아마 그 성격에 막 부르르 떨면서 막 그냥 텔레비전에다가 뭐 던졌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부자들이라는 TV를 할 때 그때 예, 예. 전화 연결을 했는데 제가 전화 연결을 하면서 이재명한테 그때가 대선 후보 4년 전쯤 됐을 때죠. 그래서 예. 그때 김부선 씨하고 문제가 굉장히 컸잖아요. 예. 그래서 김부선 씨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거든요. 아니, 어. 그거 왜 못 물어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고 막 발광을 해가지고 인터뷰 못했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거라든가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CP였던 사람이 이건 좀 보관을 해두자. 이건 후보의 인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보관을 해뒀는데 모르겠어요. 보관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초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조커예요. 조커 중에 조커. 좋고. 네. 야 배트맨의 그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담 시티가 제가 고담 보기에는 시티가- 성남이고요. 고담 시티의 네. 고담 시티의 조커네. 네, 너무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농담으로 김문수 지사랑 저랑 이제 방송할 때도 김문수 지사가 이재명이 되면은 나는 정신병원에 갇힌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이 저를 독살하거나 그럴 것 같다. 저는 그랬고 그리고 김부선이는 뭐 약에 중독됐다 이러면서 그냥 침대에서 널브러진 제 시체로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무섭네.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김부선 씨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또 이제 네. 공격을 하는데 뭐냐면 그 점 사건이 처음에 이제 점을 얘기했잖아요. 김부선 씨가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점 없다. 그리고서 이제 아주대병원에서 보여줬다. 네. 그래서 점 없는 거로 판명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봤어요. 다시 김부선 씨가 점 안 보이는 데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보이는 데 있다는데.
저는 1조 건데 1조. 예. 점 있다에 1조 건데. 저는 김부선 씨를 믿어요. 예. 왜냐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그 심리. 아니 그렇기도 하고 네. 어쨌든 처음에는 총각인 줄 알았지만은 이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배우가 그 남자하고 나는 그런 관계였다 이 얘기를 할 여배우가 세상에 김부선 씨 말고 있을까요? 그렇지. 예.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고소왕에다가 다 하는데도 김부선 씨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소를 못 하잖아요. 못하지. 네. 예. 고소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면 그럼요. 예, 증거가 나올 수 네, 있고. 네. 그 이제 점이 안 보이는데 있다 하면서 1조를 걸었어요 김부선 네.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저 이재명 측의 그 반격이 안 나왔습니다. 안 못할 보이는데 거예요. 있다 섬찟할 것 같아. 네, 못할 거예요. 아니 네. 이렇게까지 김부선이 까나? 이렇게. 그리고 아주 김부선 알러지가 있대요 이재명한테. 그래서 한동안에 김포하고 부천 사이에 이렇게 고속철 놓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김부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너무너무 싫어해갖고 경기도청의 홍보팀에서 김부선이라는 그 표현 안 쓰게 하느라고 막 그냥 신문사 돌고 막 난리 났었대요. 네, 제가 그 언론계에서 들었어요. 예. 근데 이 김부선 씨가 점이 있다에 1조를 거는 건 뭐냐면 이재명하고 이제 얘기할 때 이분이 제주도 분이잖아요. 네. 김부선 씨가 제주도에는 그런 그 속담이 있다네요. 거시기에 점이 있으면 대통령 점이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되게 좋아했대요 이재명이. 그래서 점 절대 안 뺐을 것이다. 네. 거기에 1조 건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왜냐면 대통령 될 점이랬는데 그거 빼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김부선 씨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주대 그 병원에 네. 그 검증한 사람이 네. 자세히 안 들여다봤을 텐데 이거를 이제 김부선 씨하고 뭐 청문회에서 이제 3자 대면 비슷하게 점 사건에 대한 어떤 청문회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국에는 있나요?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 그 인간의 저열함과 뭐 어떤 거 알지 않겠어요? 나왔으니까. 그래서 김부선 씨가 힘내길 바랍니다. 예. 네, 근데 김부선 씨는 진짜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게요. 그 유명한 배우인데 그렇게 말하자면 암암리에 이 영화계는요 좌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거의 장악하고 있어서 캐스팅이 안 되죠. 캐스팅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참 어려워서 좀 마스크 팔더라고요. 너무 마스크에 가슴이 아프네요. 해골 디자인을 해서 김부선 씨가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오, 거예요. 오. 빨아 쓰는 거 있잖아요. 일회용이 네네네, 아니라 네. 고급 마스크, 패션 마스크. 아. 근데 해골들 다 해서 저도 샀습니다. 그러셨어요. 멋있어요. 예. 아주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해골의 의미는 네. 누구를 해골로 만든다는 거죠. 누구를 해골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군요. 자, 앞으로 토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 어떻게 이게 핵폭탄인데 여기서 결국은 이재명이가 무너지겠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거는 사태라는 거는 이 화천대유라는 게 뭐 하늘에서 도와줘서 천하를 얻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이름을 가진 건설회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네? 대권을 잡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매우 정치적인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한 시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영화의 아수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이런 더 이 심해? 회사에다가 거기다가 법조인들을 싹 모아가지고 뭐 50억에다가 뭐 그 아들까지 챙겨주고 그다음에 시공사에 무슨 산재가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실토했죠. 내가 설계를 했다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방송을 전유옥 TV에서 했지만 이 건설업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라 또는 그 지자체에 관련된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짓고 이러는 거는 이 인허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 인허가 땅 사면 끝나는 거예요. 땅 사면 끝나는 거죠. 그 인허가를 해준 사람이 이재명이지. 바로 이재명인 거예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리고 지가 설계했다고 진부로 얘기했고. 그러니까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끝난 건데 이게 끝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런 정의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잠깐은 우리가 속았지만. 그렇죠. 네, 전혁 의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